안녕하십니까, 김주영입니다. 포르쉐 991 GT3 RS 브렘보 브레이크 언박싱 영상과 더불어 브레이크 튜닝에 관한 저의 사견에 대해 영상을 통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세라믹 브레이크 사건을 통해 언급했지만 제가 브레이크에 관한 고민과 공부는 짧은 시간 동안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집중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자동차를 보는 관점이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를 보는 그런 관점으로 등급화하고 서열화시키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굳이 자동차 회사와 각 모델에 관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아이덴티티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에 관해서만큼은 그런 서열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스톤 수나 로터 사이즈로 등급을 매기는 것보다는 우선 전후방 밸런스와 하이드로백 용량부터 마스터 실린더의 용량까지 차 자체의 분석이 먼저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 언박싱 영상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쩌면 현재 GT3 RS에 장착된 전혀 불만 없던 출고 사양의 순정 세라믹 브레이크를 탈거하고 왜 굳이 다운그레이드 느낌의 브렘보 스틸 브레이크로 사비를 들여서 구입하고 또 장착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공도 주행에 있어서 엄청난 마일리지와 내열성을 가진 세라믹 브레이크도 반복된 트랙 주행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빠른 패드와 디스크 마모를 가져온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라믹 디스크 로터는 스틸 로터처럼 마모 한계선까지 일정한 비율의 마모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신품 세라믹 디스크 로터의 코팅층이 벗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급격한 패드의 소모가 일어나고 두세 세트의 브레이크 패드 사용 후 디스크 사망 그리고 교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포르쉐 991 GT3 RS의 세라믹 디스크 로터 한 장의 가격이 무려 1,300만원이 넘습니다. 패드까지 합하면 소모품 교환으로는 최고가의 부품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5,500에서 6,000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든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 대분의 패드를 사용했습니다. 아직은 신품급의 코팅층이 남아있으나 주변에 마일리지가 높은 분들의 디스크 로터를 보면 이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치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영광의 순정 파츠들을 보존하고 기능성과 경제성의 소모성 파츠들을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신품 순정 포르쉐 캘리퍼와 컵카 사양의 순정 대응 디스크 로터 풀세트의 가격이 세라믹 디스크 로터 한 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일단 언박싱 영상을 보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보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부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르쉐 991 GT3 RS 브렘보 브레이크 풀셋 언박싱. 자, 캘리퍼는 포르쉐 순정 스틸 로터에 들어가는 순정 캘리퍼고, 이게 프론트, 이게 리어입니다. 그리고 헤드는 프론트, 요게 리어, 요게 프론트. 둘 다 페로도 DS 1.11, 제가 가장 선호하는 브레이크 패드고요. 그 다음에 로터는 순정이 아닌 요거는 타입 3 브렘보. 네, 브렘보 타입 3. 이게 GT3 컵카에 들어가는 스틸 로터고요. 그 중에도 리어는 한 가지고, 요게 이제 리어는 한 가지고, 프론트는 타입 3 중에서도 디비전 2입니다. 이게 조금 철판의 양이 좀 적고, 그리고 에어홀이 좀 크고 조금 더 가벼운, 그래서 수명은 조금 짧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이걸 다 쓸 때까지 뭐 보통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게 무게가 아까 12kg였어요. 아무튼 이따가 그 무게 다시 그건 뭐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보통 우리가 왜
어떤 분들은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세라믹 로터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론트가 410에 36T, 그 다음에 리어가 390에 32T. 근데 지금 요 브렘보 스틸 로터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리어 둘 다 380이고 외경이 380이고 프론트가 아까 34T, 리어가 30T.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캘리퍼 그대로 노란색 세라믹용 쓰면서 그 사이즈로 맞춰서 국내에서 깎아서 로터를 만들어서 낀다. 절대 밸런스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해외에서 이제 뭐 우리 만타이 형님도 캘리퍼도 알콘 뭐 그다음에 브렘보 애프터마켓 제품 뭐 등등 이제 뭐 그런 거를 써봤고 로터도 이제 다양하게 써봤는데 결국에는 다 여기로 돌아온다고 하죠. 이게 밸런스가 안 나온다고 해요. 따로 맞춰서 뭐 애프터마켓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변화를 주면. 그래서 아까 이게 지금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피스톤의 사이즈가 6개가 다 똑같잖아요. 요거는 6개가 다 똑같고 리어도 마찬가지. 리어도 마찬가지. 근데 뭐 애프터마켓 제품들은 피스톤 사이즈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피스톤이 밀려 나오는 순서가 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원칙상 이거는 뭐 큰 차이 없게끔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보통 외부에서 따로 이제 디스크를 깎아서 만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열 변형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한 게 얘네 지금 잘 보면 스프링이 퐁당퐁당,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여기 지금 볼트도 약간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죠. 재질이 다르고 그리고 헤트랑 디스크도 재질이 일단 다르고. 다시 뒤집어 보면 여기도 지금 잘 보면 여기 붙어 있고 이쪽 떨어져 있고 또 여기도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높이도 볼트의 높이도 다 다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얘네가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어떻게 보면 열 변형에 대한 대비, 그리고 결국에 열 변형이 왔을 때 어찌됐건 가급적이면 이 디스크가 헤드와 밀착 그렇죠. 100% 딱 센터에 딱 물릴 수 있게끔 100% 밀착. 네. 그러니까 100%까지는 좀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100%에 가까운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비를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이걸 임의로 깎아서 만들거나 하면 결국에는 이거 지금 볼트들 너트 조이는 토크도 이제 다 정해져 있는 거고. 네, 브렘보에서 제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못 맞추기 때문에 사실 절대 함부로 뭐 캘리퍼도 뭐 애프터마켓 제품 뭐 좋다, 뭐 브랜드 예를 들어 뭐 알콘이 좋다, 뭐 절대 그런 거를 그냥 무턱대고 따라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디스크 마찬가지. 무조건 뭐 용량이 크고 두꺼우면 좋은 거냐? 그렇지가 않죠. 사실 이게 세라믹 대체품으로 지금 이게 스틸 로터를 판매를 하는데 사이즈가 프론트 리어 다 줄어들고 프론트는 생각보다 더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 해외 포럼들을 보면 결국에 GT3 같은 경우에 GT3나 GT3 RS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레이크 하중이 프론트보다 리어에 더 온다고 그래요. 포르쉐들은. 근데 사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 끼고 일반적으로 보통 프론트에 하중이 더 오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껴버리면 이게 결국 브레이크 밸런스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차에 맞게. 그래서 사실 뭐 엄청난 데이터가 있지 않는 한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해외 포럼 내지는 뭐 만타이 형님 뭐 이런 분들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쫓아가고 그 브레이킹 기술은 어느 정도 맞춰가면 정답에 가까운 그런 어떤 드라이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면 이거를 무턱대고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시도해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그런 행위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찌됐건 열변형에 대한 대비가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전면부. 6핀데 이 캘리퍼가 피스톤 사이즈. 6핀데 이 피스톤 사이즈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막 육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파츠 번호 딱 찍혀 있는 거 보면 똑같아요. 네, 하여튼 이런 6P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게 특이한 거라는 이게 거죠. 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사이즈가 보통 보면 작은 게 뭐 작고 크고 그다음에 작은 게 먼저 나오고 뭐 큰 게 뒤로 밀려 나오고 아마 세라믹 캘리퍼 뜯어서 보면 사이즈 3개가 다를 거야. 네. 세라믹은 나오는 순서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스틸 로터는 지금 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압에 따라서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약간의 순서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차이가 미미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포르쉐 순정에서 걔네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애프터마켓 제품들이 못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이 밸런스를. 궁금하네. 초반 바이트감이 얼마나 좀 세라믹처럼 스무스하게 와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긴 하네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사실 세라믹은 우리가 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고 거의 없죠? 물론 뭐 파지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높은 거를 쓸 수 있다고 해요. 만타이 형님도 그래서 그걸 쓴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스틸 로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어떤 패드의 폭이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초반 바이트감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패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원래 페로도 DS 1.12를 굉장히 선호하지만 사실 이게 여기에 좀 실패일 수도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 바이트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우노로 올리든지 아니면 3.12로 올리든지 그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올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드가 비싼 게 문제지. 패드 겁나 비싸. 비싸도 순정보다 싸. 예를 들어 이제 1.12를 안쪽에 끼고 모노를 밖에 껴가지고 세팅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안팎을 서로 다른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춰가는 중간값을 찾아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그것이 내가 이 스틸 로터로 바꾸는 뭐 의도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패드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 그거는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스포츠 드라이빙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는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의로 데이터 무시하고 아까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무시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갖다 넣는다. 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CTS-V가 비슷하게 생겼다. 사이즈가 맞는다. 들어간다라고 해서 함부로 그거를 여기다 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터 실린더 용량이라든지 하이드로백 용량이 다 다른데 결국에는 그 최적화되어 있는 값이 다 다른데 그거 싹 무시하고 그냥 이걸 넣으면은 브레이크 허당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들 수 있어요? 10.18. 야, 이게 지금 리어예요? 네. 리어 10.18. 그럼 4kg 무거워지네. 세라믹 대비. 프론트입니까? 네. 12.5kg 예상.
오씨 더 가벼워. 숫자가 안 보여. 10.05. 그지? 뒤에는 디스크 저 사이드 브레이크 헤드 때문에 헤드 크기가 더 커서. 아 그리고 이게 타입이 두 가지 있는데 가벼운 걸 선택했네 우리가. 캘리퍼도 제가. 캘리퍼 그냥 하지 마시죠. 그게 그거지 뭐 캘리퍼가 뭐. 패드 포함 5.690. 안 보여. 패드 포함. 패드 안 포함? 패드 안 포함. 둘 다 프론트인가요? 네, 프론트. 4040. 4kg. 패드가 씨 존나 무겁다는 얘기인가? 그러네. 패드가 존나 무겁다는 얘기인가? 궁금하네. 1.66. 두 개. 3040. 3kg. 이게 지금 뒷패드 1340. 뒷패드. 조금 더 가볍지. 아까 1.6kg였고. 장착된 사진들과 배드인 후 디스크로터의 사진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무게나 내열성에서 다소간의 손해를 보겠지만 그 정도는 제가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라믹 브레이크가 확 꽂힐 정도로 순간 제동 성능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라믹 브레이크는 대체로 초반 바이트감이 약하고 꾸준하고 일정한 담력 조절이 세밀하게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오히려 스틸 브레이크의 스포츠 패드들 중 초반 바이트감이 강하고 조절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세라믹 브레이크의 그런 느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는 그런 컨트롤성을 브레이크나 패드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습니다. 그 어떤 트랙이라도 매 코너에 똑같은 최대 담력으로 브레이킹을 하는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대 담력을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도 드뭅니다. 연장탑보다는 제대로 된 브레이크 시스템 내에서 각 상황에 맞는 최대 담력을 찾고 효과적인 브레이크 릴리즈를 구현해내는 것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포르쉐 991 GT3 RS의 올린즈 TTX와 브렘보 브레이크 장착하는 과정 영상을 보시고 그 후에 트랙 주행과 셋업을 잡는 내용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